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수동 감독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원래 그 기적의 시작으로 네. 인사를 드렸고 네. 또 그때 사실 기적의 시작에서는 좀 이제 자주 이렇게 뵀었죠. 네. 그리고 이 승리의 시작을 만들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조금 이 전국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네. 감독님도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어려워요.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번이랑 너무 틀립니다. 네, 사실은 영화 개봉하기 전에도 사전에 좀 이렇게 네. 뭐랄까요, 이 홍보를 했어야 했는데 네, 네. 그 시기가 딱 이제 대선과 맞아요. 맞물려가지고 이게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 사실 그 좀 빨리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 계엄 상황이랑 네.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가서 예, 이거 영화 잘못하면 아예 극장에 못 나오겠다. 아예 올릴 수도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예. 막판에 작년 12월에 네, 분위기 봐서 굉장히 빨리 갑자기 급작스럽게 마무리. 후반 작업을 좀 네. 급하게. 그리고 좀 더 찍고 싶었던 그런 것도 이제 못 찍고 네, 막바로 좀 마무리하는. 그렇죠.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반기고 계시니까 네. 새 영화로 돌아오신 권수동 감독님, 뉴데일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백선엽 장군님 영화 승리의 시작으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영화 극장에서도 거의 조조로 지금 해버리고 그러니까 가시고 싶은 분들도 가실 만한 시간대가 없어서 극장에서 조조 네. 시간대밖에 이 배치를 안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조조였는데 정말 예. 뭐 9시 반, 10시 반 이랬는데 예. 요즘 조금 뒤로 밀려난 그런 거는 있어요. 막 11시, 12시.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난 흥행작들이 막 난리인 것도 아니고 네네. 예를 들어 뭐 헐리우드의 뭐 네. 대형작들이 뭐 이렇게 네. 예를 들어 스크린을 뭐 이렇게 완전 아도로 치고 있다 네네.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극장에서는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저도 뭐 물증은 없는데 예. 확실한 거는 저번에 극장 전국 개봉했던 거랑 지금 너무 다릅니다. 저번에는 아침에 한 번, 네. 뭐 최소 오후에 한 번, 그렇잖아요.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예. 지금 하루에 한 번이에요, 보통. 근데 그나마도 낮 시간대니까 이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직장인인데 갈 만한 시간대가 없다. 그 시청자들이 보러 가고 싶어도 네. 못 가는. 네네. 지금 파이트님께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예. 저 물증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번보단 다른 거는 이런 겁니다. 저번엔 개봉 1주 차에 2회 상영은 보장을 해줬었거든요. 네. 아침, 오후 이렇게. 예. 지금 그건 아닙니다. 야.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상영관 자체가 굉장히 줄어서 예. 뭐 좀 답답하죠. 여기 책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매대의 위치로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뭐 못 간다 뿐이지 네. 다른 곳에라도 있긴 있으니까 네네.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서 살 수는 맞습니다. 있는데 네. 영화는 이게 안 좋네요. 네, 영화는 예. 확실히 이제 큰 스크린에서 보면은 예. 좀 감동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몰입도도 다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단 한 가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가주시면은 예.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도 뭐 직장인 분들한테 휴가 내서 뭐 가시라 이럴 수도 없고. 아니 이게 지금 이 영화관들이 네.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니까 네. 이 지금 6월인데 호국보훈의 달 느낌 드시나요? 아니 전혀 안 돼요. 현충일 느낌 났나요? 전혀 안 나죠. 예, 뭐 무슨 독립백일하고 앉았고 네. 3.1절 기념사랑 헷갈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참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인터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네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예, 전편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을 다뤘죠. 네. 그리고 이번엔 승리의 시작으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근데 네. 이 제목을 네. 뭐뭐의 시작 이렇게 비슷하게 짓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네. 이번 영화가 네. 너무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예. 다부동 전투 했던 예. 그 낙동강 방어선까지는 예. 국군이랑 유엔군이 패퇴를 거듭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승리가 시작됐다 해서 네. 그럼 시리즈로 예. 승리의 시작 괜찮겠다. 앞으로는 뭐뭐의 시작이라는 영화 제목만 봐도 네. 감독님이 떠오르게 약간 그 패밀리룩이라 하죠. 네. 그렇게 좀 괜찮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 보면 영재는 또 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기적의 시작과 네, 승리의 시작이 맞아요. 영재는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맞아요. 때 좀 이상해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은 예.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또 영어 문화권에 오래 사셨고 네. 또 이제 사실상 외국인들하고 네. 그냥 자유롭게 네. 소통이 되시니까 네. 또 그런 부분은 또
예민하게 네. 또 그렇죠. 예, 외국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네.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제목 괜찮냐? 아,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 외국 친구분들 많으시던데요. 예. 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백선엽 장군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한 인물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일단 대한민국 최초 사성 장군이셨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했을 때 국군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제일 나타내신 분이고 또 평양 입성할 때 국군이 미군보다 먼저 들어가게끔 이렇게 뒤에서 많이 힘쓰신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군 육성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군에서 나오시고는 또 여러 나라의 대사로도 가셨고 네, 또 그렇죠. 교통부 장관도 하셨고 아, 최초의 포스타. 네 최초의 포스타예요. 근데 그 위에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예. 이분이 먼저 다셨어요. 근데 백선엽 장군은 미군들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예, 네. 그때 시사회에서도 맞습니다. 예, 그 영화 내에서도 나오죠. 네네. 그 미군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언뜻 보기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군인들은 같은 이 나라를 지키는 입장에서는 네. 뭐 상대를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에 또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를 미국에서 네. 살려주겠다고 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숨통 붙여주려고 온 나라의 군인을 존경한다? 네. 잘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걸 보고 네. 미군 장군들은 자유진영에 있는 동양인 장군은 좀 능력이 떨어지구나 이게 쫙 깔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때 노력을 했었지만 예. 국군이 계속 패퇴를 거듭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백선엽 장군님은 이제 거기서 미군들한테 신뢰를 이제 일단은 뭐 영어를 잘 하셨고, 영어를 잘하셨고. 예, 그러니까 원래 일본어를 잘 하셨는데 일제 네. 시대. 근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변화의 캐치에 되게 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군 전투 교본 뭐 이런 거를 뭐 정말 밤낮 읽으셔가지고 그걸 많이 습득하고 야. 미군들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예. 거기에 이제 맞춤형 이제 대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저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얘기인데 예. 예를 들면 한국군 장교는 미군 장교를 상대를 할 때 상대방의 계급이 낮으면 한국군 하급자처럼 대한 거죠. 뭐 구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조인트를 정신이 나갔네요.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정서에는 통했지만 예. 미군이랑 안 통하잖아요. 예. 근데 백 장군님은 이제 그런 게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미군의 맞춤, 그러니까 미군이 하급자라도 거기에 네. 맞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이분이 화를 안 내셨대요 부하들한테도. 그거를 이제 미군 장군님한테 선배님한테 이제 조언을 들어가지고 네. 당신은 절대 화내지 마라. 부하들 통솔할 때 화내지 마라. 이거를 받아들이셔가지고 네. 한국군 또는 미군들한테도 굉장히 온유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군들이 언어도 통하지 또 이런 자기 문화랑도 비슷하게 대응을 해주지 하니까 그러니까 협조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미군이랑 협조를 잘 하신 그 군 장성 중에 거의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그 중국의 네. 케이스에서 한번 이제 네. 깨달았듯이 네. 우리가 돕는다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본국의 네. 이 군인들이 어떤 영향을 펼치냐인데 네, 네. 거기서 이제 뛰어난 사람을 받고 마치 그 활동 시기도 같아서 그런지 이승만 대통령과 좀 비슷한 면이 그 외국어 부사도 네, 네. 그렇고 네. 좀 그 마인드도 그렇고 네. 확실히 그러한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위기를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그 다부동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게 네, 이제 부하들이 후퇴하니까 네, 직접 그 현장으로 가서 예,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렇죠. 이게 그거를 하셔가지고 그건 미군이 본 거예요. 포스터에도 있습니다. 예,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라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를 직접 미군이 본 거예요. 예. 미군이 그 병력을 뺄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군이 주 도로를 지키고 있고 예. 이 산 쪽에 예. 한쪽 측면을 이제 국군 1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뚫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군이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도 피해를 당하고 그쵸. 퇴로가 막힐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퇴각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백 장군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당장 뛰어가신 거죠. 한 10km 되는 데를 네. 이제 차 타고 갔다가 이제 산으로 막 걸어 올라가셨는데 네. 그거를 이제 미군이 마이켈레스 대령이라고 그 미군이 이제 보고 네. 다르게 평가한 거죠. 아. 네, 백선엽 장군님이랑 국군을 다르게 평가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까지 극찬을 했냐면 대한민국 국군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네. 겁니다.
예, 신의 군대다 뭐 이렇게까지. 약간 어떤 극찬을- 의미인가요?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용맹하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뭐 용맹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뭐 어. 거기까지는 뭐 추가 부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조정실에서 이제 네. 감독님 오셨다고 이걸 좀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스탠드를 네네. 갖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보헤미안님께서는 왜 이제야 모셨냐고. 네네. 그 영화 개봉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참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잘 알렸어야 했는데. 예. 싸이월드님께서 날 쏘고 가라. 그 실밀도의 안성기 장군님. 그거랑은 맥락이 다르잖아요. 저도 순간 비슷한가 이 대사가 여기서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예. 그런 후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 원래 그 제주도로 네. 좀 피신하시라고 미국 무초대사가 네, 그랬죠. 권유를 했는데 예. 거부를 하세요. 권총을 꺼내시면서까지. 네. 근데 그걸 보고 미군 이제 사령관들이 알게 된 거죠. 네. 저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 음. 그래서 월튼 워커 장군이 네. 뭐 스탠드 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선 장군님이 음.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제 다부동 전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다시 이제 이 중공을 밀고 올라가는 네. 그 전환점이 되었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의 제목처럼. 그때는 이제 북한군이고, 북한군. 네, 그 이제 38선 이후로 가서부터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여기서 다시 밀려서 네네. 인천 상륙 작전으로 된 네네. 거죠. 죄송합니다. 네. 영화의 제목처럼 승리의 시작인.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개인적 인연이 이 영화 제작의 네. 배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 저도 이제 시사회 가서 이 얘기를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좀 부럽더라고요. 이런 네.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이고 네네. 또 약간 좀 파블로 피카소 느낌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은 네. 사람들이 피카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옛날 사람이라고 알고 네네. 있는데 네네. 실제로 보면 90년대까지 살아 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저는 백선엽 장군이라니까 과거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아. 돌아가신 분이라 생각했거든요. 못 만나셨군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네네. 없어요. 네네. 그런데 네. 불과 얼마 전까지 네. 감독님께서는 네네. 찾아뵙고 그렇게. 네네. 그렇죠. 저도 사실 좀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나 네. 모르고 있구나 이거 네.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그 개인적 인연이 초등학교 때가 처음이라고요? 그건 아니고 네. 저희 아버지랑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그래요? 근데 아버지랑 30세 이상 차이가 나시니까 그냥 동네 꼬마죠. 아버지는 동네 꼬마고. 아버님이 꼬마. 그리고 이제 장군님은 대장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같은 동네에서 뭐 이렇게 지내셨는데 교류는 없으셨죠. 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군사 서적을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이번에 12권째 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두 분이 이제 거의 교류가 되셔가지고 아버님께서 밀리터리 덕후로 유명하신 분이던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정식으로 인사를 시켜 주셨죠. 여기 용산 전쟁기념관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미 많이 나이가 드셨을 때겠네요. 그때도 80대셨어요. 그때 정정하셨어요. 근데 정정하셨어요? 정정하셨고. 네.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저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줄 알고 첫날부터 캠코더를 가지고 가서 좀 무례할 수도 있지만 막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만화책을 이제 본인 이야기를 이제 만화책으로 만든 게 있는데 일대기에 대한 만화. 일대기 아니라 6.25 전투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만화가 3권짜리가 있는데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고 그 다음부터 뵐 때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했죠. 이때 이 상황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 얼마나 물어봐주는 젊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군 전역하고 바로 가셨다고요? 네, 제가 20대 때. 네. 그 왜 파병 다녀오셨잖아요. 동티모르인가? 네, 동티모르 파병 갔다. 그러니까 파병까지 갔다 온 이런 이 젊은 친구가 본인의 삶에 대해 질문하는데 저라도 되게 반가웠겠는데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반겨하셨고, 그러니까 그 2009년이랑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전투 장소를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찍었어요. 뭐 함께 임진강 투어를. 임진강 뭐 다부동 뭐 전투 일어났던 그 지역, 뭐 지리산 뭐 이렇게 다녔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단독 취재로. 그러니까요. 단독 취재로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영화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화에서는 근데 그 많이 다니신 거에 비해 가지고 좀 분량을 그렇게 많이 넣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사담도 많이 오갔고 이게 좀 영화로 넣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이제 포인트만 집어 넣게 됐죠. 그렇군요. 마지막 만남은 언제였나요?
2018년도였어요. 예. 그게 이제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이었는데 네. 제가 그걸 찍고 제가 2009년 10년 이때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되셨어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저는 2009년 10년 요때쯤이면 이제 이분이 한 90대 정도 이제 되셨는데 네. 그 이제 80대 이제 후반이죠. 80대 예. 후반인데 저는 사실 그 모습으로 네. 계속 유지하다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아, 정정하게 계시다가. 네네네. 예. 근데 이제 휠체어에 앉으시고 이제 급격하게 이제 좀 노쇠하시셔가지고 좀 저 만나기도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또 그분이 굉장히 연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엉터리 아니면 다 만나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까지 가면은 너무 좀 피곤하시겠다. 예. 그래서 좀 이제 뜸해졌죠. 휠체어에 앉으신 후부터. 예.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우연하게 냉면집에서 예. 여름에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아, 아이고. 네, 그렇군요. 아, 그래도 그 네. 확실히 장군은 장군이네요. 네, 네, 그 고령에도 네, 계속 정정하게 사시다가. 네, 네. 예.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고 좌파 진영에서 많이 공격합니다. 이분이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간도 특설 때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간도 특설 때가 당시에 이제 민간인들 주변 뭐 민가나 이런 데에서도 악명이 굉장히 심했고 네. 간도 특설 때는 그 원래 특수부대죠, 그러니까 그렇죠. 특수부대니까 네,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네. 독립군을 막 잡는 등 뭐 그런 네. 일이 있었는데 네, 백선엽 장군께서 간도 네. 특설대 처음 가게 된 건 43년이니까 네. 시기상으로 시기상으로 안 맞습니다. 활동이 안 맞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1920년대, 예. 1920년도 예. 봉오동 전투랑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토벌을 해버립니다. 예. 토벌하고 그 이듬해 소련 자유시라는 데서 네. 또 우리나라 독립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공산 진영에서 받은 자금으로 활동하는 독립군과 네. 그렇지 않은 독립군들끼리 이제 내분이 일어났는데 예. 공산 진영 쪽에서 자유 진영 쪽을 아예 그냥 좀 말살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1921년도 이후에는 만주 지역에 독립군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23년이 지난 그러니까 23년이 지난 1943년도에 거기 부임을 하셔서 네. 사실상 잡을 독립군도 없었거니와 또 백선엽 장군님이 해방될 때 계급이 중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도 특설대에서 계실 때가 굉장히 초급 장교셨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막 들어가.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도 이게 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네. 마치 무슨 뭐 지휘를 해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이렇게 좀 묘사를 해놨는데 예. 이제 여기서 이제는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요즘엔 거기서 더해서 지리산 공비 토벌을 하면서 예. 무고한 또 주민을 많이 죽였다. 예. 이거를 요즘 또 추가를 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자꾸 그렇게 친일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좌파 진영에서? 그러니까 반공 인사들은 예. 같이 뭐 일제 시대에서 뭐 한 자리 했어도 네. 나중에 이제 반공 활동을 했거나 뭐 반공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은 네. 다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좀 역사에서 좀 지우려는 시도가 아닌가. 아, 반공 인사들을. 예. 네. 아니 근데 그 국회 시사회에서 여러분 저 일이 하나 있었다 했잖아요. 예. 이게 시사회 소동에 대해서 잠깐 감독님이 직접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 제가 네.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밖에서부터 이미 막 네. 자기들끼리 라이브 켜고 난리가 났어요. 네. 네. 그리고 복도를 걷는데 네.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네.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네. 이거 누군지 아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쎄하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내부는 네. 네. 예, 좀 괜찮았는데 좀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 그때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예. 거기 한 일렬로 한 10여 명 정도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피켓 들고 예. 뭐 친일파 백삼 장군 왜 미아냐 예. 뭐 그런 영화를 왜 트냐 예. 국회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뭐 왜 트냐 뭐 이런 논리였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팩트를 얘기해줘도 네. 뭐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그걸 뭐 이치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맞대응을 하면은 네. 이게 이제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각성할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기가 좀 뭐했죠. 네. 예, 근데 굉장히 이제 소란스럽게 했었고 저는 이제
아니 남의 집 잔치집에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문 앞에서. 아니 그 시사회를 아무나 다 이렇게 대회의실로 네네네. 그 초대를 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네네.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친 건데 네. 그 누구예요? 그거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때 온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조국 혁신당 무슨 어떤 부서라고 저는 봤는데. 아, 당 조직이에요? 네, 뭐 조국 혁신당 써 있더라고요 피켓에.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이렇게 밝히고 예. 이제 그 시사회를 주최를 해주신 국회의원 분들 한 분 한 분 네. 이제 거명을 하면서 음. 예, 뭐 이제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예.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사회가 보통 국회에서 시사회를 하면은 국회의원 한 분이 보통 주최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네 분이서 하시고 네. 또 유영원 의원께서 굉장히 뒤에서 이제 뒷받침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관람을 위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와주셨는데, 아, 또 그 왜 원내대표 선거 직전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더 많이 오시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 앞에서 네. 어떤 다른 당에서 그렇게 완전히 노골적으로 글쎄요 그 방해를 놓는 것이 네. 뭐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우리가 한 시사회인데. 그래도 다행히 네. 뭐 시사회가 파행을 겪는다든지 이런 뭐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어요. 네, 뭐 예. 국회에서 뭐 방호과라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와가지고 그렇죠. 좀 통제를 했죠. 그 끝났을 때는 별 네. 문제 없었나요? 근데 끝났을 때는 뭐 문제는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하여튼 별 진짜. 예. 근데 그거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극장 수가 굉장히 적게 잡혔고 네. 이게 조조 위주로 잡히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참- 정치적인 영향도 있나? 좀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의구심이 굉장히 네. 들긴 하죠. 네. 아이고 참. 네. 영화 보면은 시작부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게 영화의 구성이 좀 색다른데요. 외국인 여성이 네. 어마어마하게 정말 여신 같은 그런 아름다운 외국인 모델이래요. 그분이 네. 슈퍼모델이라 네, 슈퍼모델 출신인데 예, 러시아 여성 같이 러시아는 아니고요. 예, 왠지 좀 생김새가 네. 예, 그런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예. 아니, 분명히 권순정 감독님 영화인데 영어로 하고 나는 한국인인데 네. 자막을 읽어야 되고 네. 예, 그렇게 화자가 네. 외국인이 화자로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나요? 일단 백선엽 장군님의 책에 대해서도 예. 우리나라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이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군들이 많이 더 알아주고 해서 이게 좀 수입한 다큐멘터리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또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는 예.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좀 보다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네. 보시면 이제 미군 장성들도 많이 출연하시고 그렇더라고요. 또 미국 측 인사들이 많이 출연하시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뭐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추앙하는 분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분이다. 네. 이거를 좀 강조를 하고 또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 우리 이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미국에서 더 네. 신경을 쓰고 국내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외면을 받는다. 네, 네. 이건 확실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약간 그 감독님의 연출 구성 자체가 우리에게 좀 반성을 네. 요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색다르다 생각했는데 그런 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생존에 계실 때 예. 미군 부대에 가면은 예. 전원 다 기립이에요. 아, 전원 다 그렇더라고요. 기립이고 박수치고. 예, 저도 그 영화에 그 장면 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웠던 게 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제 네. 걸으면서 시작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네. 모델이 걸었던 그곳을 네. 자세히 걷거나 네. 그 벽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그런 네. 적이 없더라고요. 네네. 확실히 좀 뭔가 네. 좀 많은 메시지를 던지는 네.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다큐멘터리 영화는 상영관 네.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개봉 첫 주 성적에 따라서 뭐 추가 배정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네. 현재까지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냉정하게 예, 조조치고는 많이 들었어요. 조조치고 조조치고 그러니까 지금 배정이 그렇게 된 네. 거에 비해서는 네 지금 한 30여 개 전국 한 30여 개 극장에서 예, 정말 조조 거의 위주로 지금 왔는데 예. 지금 한 2천 오늘 아침에 성적 보니까 한 2,300명 정도 들었더라고요. 아니 전국 개봉을 처음 한 감독도 아니고 지난번에 네. 하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네네. 예, 이 대우가 확 다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저번에는 뭐 140개 예. 전국 극장에서 했는데 예. 일단 이번엔 숫자도 적고 상영되는 시간대도 조조대로 거의 돼 있고 예. 거기에 비하면은 괜찮아요 사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2,300명밖에 안 들었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좀 구실로 이거 성적 안 좋다 이러고 극장에서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평한 지금 공정한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대를 그따위로 줬으면 기간이라도 좀 넉넉하게 줘야죠. 네, 일단은 시간표는 오늘까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이후로 내일이 6.25인데 오늘에 끊겠다고요? 그건 아니고 보통 이제 시간을 편성을 하면은 한 2, 3일 단위로 이렇게 시간이 나오긴 해요. 추가적으로 또 알려주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니까 몇 개 극장은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에. 몇 개 극장은 유지가 되지만 그러면 또 가슴 아픈 현실에 또 마주해야 되죠. 근데 저는 놀란 게 이게 그래도 서울 쪽에서는 관객이 좀 드는데 대구 쪽은 오히려 그 극장이 많이 열렸거든요. 근데 대구 쪽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저희 뭐 후원자분들이 조선일보 광고도 지명 광고도 5단으로 해서 2번 내주셨는데 대구 부산 쪽에서 좀 힘을 많이 써주시면 너무. 저도 사실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 TK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저 좌파의 성지는 여전히 굳건한데 보수의 성지는 지금 상당히 지금 퍼센테이지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이 TK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쪽에서 극장이 많이 열린 것에 놀랐고 또 관객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아마 극장에서도 이 대구 뭐 이쪽 지역은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해서 열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이유가 있네요. 낙원님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많다. 그러니까 홍보 문제. 그 다음에 대구가 요즘 또 경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하이큐님께서는 대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요,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이거는 강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작품 보시고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님이랑 좀 가까이 계신 분들도 내가 좀 백선엽을 안다 이런 분도 이거 보시고 도대체 저거 언제 찍었냐 나 저런 거 처음 본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대구 다 아는 내용 같지만 또 뭐 다부동 전투만 이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참. 낙원님 우파 정권에서 대구를 지켜주지 않으니 그러니까요. 이게 우파 정권도 그렇고 일단 우파 정당이 문제입니다. 정당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죠. 제가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분위기가 안 나요. 그래서 현충일 기념사도 무슨 뭐 3.1절 기념사랑 헷갈린 것 같고 맞습니다. 독립에 관련된 메시지만 줄창 나오더니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화의 흥행에도 이게 악영향을 끼친 것 같거든요. 자, 호국 보훈의 달을 조용히 넘기려는 듯한 정부와 이 사회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을 마지막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이거는 사실 뭐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생겼고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물에 물 탄듯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정체성이 너무 훼손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 안보 의식이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도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안보 의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서 알아서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양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만들면은 이건 참 다행인 일이죠. 정권은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민간에서 이렇게 지키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마치 예상을 한 것도 아닌데 미리부터 그냥 꾸준히 만든 거죠.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들어설 거라고 예상하시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요. 최초 진행으로 치면 22년 만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게 아주 오래된 작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 이거 사실 전체 관람가잖아요. 12세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애들도 봐도 됩니다. 뭐 학생들이 보기에도 게다가 이제 안에 좀 재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그거 좀 궁금했는데 기적의 시작도 그렇고 이 승리의 시작도 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저예산으로 찍기에도 힘드실 텐데 재연 같은 거 찍으면은 제작비 부담도 가실 텐데 재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은 남은 게 없잖아요. 남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만 재현을 좀 넣었죠. 그리고 또 평양 입성을 하실 때 원래 미군 부대가 선두에 서고 우리는 이제 후방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처음엔 이제 작전 계획이 나왔었는데
백선엽 장군님께서 밀번 군단장님을 만나서 눈물로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적의 수도를 먼저 밟지 않으면 밝게 해달라. 이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고 뭐 책에서 봐서는 알지만 그런 내용들이 뭐 기록 사진이나 뭐 영상으로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재현을 넣었습니다. 약간 종군 기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꾸미는 재현 같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이 장면은 꼭 남겨놨으면 좋았을 것을.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키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안타깝네요. 옛날 같으면 학생들 단체 관람했을 텐데 아, 네네. 이게 안보 반공의 국시였던 그 시대에 네네. 백선엽 장군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네. 이 전국 초등학교에서 다 단체 관람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예. 네. 감독님은 네. 후반 작업을 한 번 더 하셨어야 했겠죠. 8세대도 볼 수 있게 그렇겠죠. 야, 그랬으면 정말 많은 흥행이었을 텐데 그리고 네. 또 그렇게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안보 네. 의식을 더 고취했을 텐데 네네. 참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12세라고 해도 예. 사실 요즘 기준에는 뭐 사실 잔인한 장면도 아니에요. 뭐 총 맞아갖고 뭐 피 터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12세로 된 건데 예. 뭐 사실 뭐 어린 애들이 봐도 뭐 충격받을 장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보셔도 좋고 네. 이게 또 나중에 또 온라인 서비스로도 이게 또 제공이 되잖아요.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랑 본 적도 있는데 네. 이 전작 같은 경우엔 네. 예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네. 영화관에 있을 때 네, 여러분 네.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또 다음 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네. 또 원동력이 되고 네. 또 많은 에너지가 되니까 네. 이거 찍으시면서 많이 네. 소진되셨을 텐데 엄청 소진. 예, 관객들이 또 채워드려야죠. 예. 상영 일정에 대해서 네. 이미지나 링크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주세요. 저희가 네. 방송이 끝나는 대로 네.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화요일까지만 지금 편성표가 나와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네, 나오는 네. 대로 또 알려주십시오. 예. 예. 자 여러분, 네, 진짜 호국 보훈의 달 이대로면은 그대로 조용히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순도 감독님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가 이제는 화답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고요. 감독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거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그 보기 불편한 시간과 또 보기 불편하신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또 이 영화가 어떻게 또 잘 퍼져가지고 극장에서 보는 거랑 또 TV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 신선한 경험을 극장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장미님의 국가관은 밥상머리부터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를 마지막으로 오늘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